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신 지금 이민법 개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도대체 지금 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민권센터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려왔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민법 개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민권센터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는 전국단체와 함께 줄기차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민권센터에서는 계속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정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취임식 날서부터 1100만 서류 미비자에게 이 모두에게,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서류 미비자에게 이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안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호하고, 그래서 그 법안을 이제 연방 하원이랑 상원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과연 통과가 가능한 법안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표결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원에서는 가능한데 상원에서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원에서 이 드리머들, 그러니까 이제 서른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다카 프로그램의 신분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농장 노동자들, 난민들, 요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법안을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켰어요. 이 전체 1100만 명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은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원에서 그렇게 농장 노동자, 난민, 서울비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 그것조차도 통과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게 총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50표, 그리고 공화당 표가 최소한 10표가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됐던 드리머들, 청년들 위한 것도 공화당에서 서너 표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60표를 못 얻으니까 표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게, 저희 이제 민권센터도 함께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은 51표만으로 민주당 50표 플러스 상원 의장인 까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서 51표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예산안의 이민법 개혁 법안을 붙여서 표결에 붙이자라는 제안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했고, 처음에는 이민자 단체들 안에서조차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몰아붙였죠, 저희들은. 근데 기적적으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 예산위원회 의장이 그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약 800만에서 1000만 명이, 형식은 서울미비 청년들, 농장 노동자들, 난민, 그리고 필수 업종 종사자들, 이제 식당이나 이런 팬데믹 기간 중에 반드시 운영을 했었어야 하는, 그래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었어야 하는 고 노동자들이 서류 미비자인 경우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안을 예산안에 붙여서 올린 거예요, 연방 상원에. 그래서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는 다시 환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표결에 붙여서 51대 50으로 통과시키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암초에 걸렸습니다. 암초에 걸린 것은 무엇이냐?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에는 그 법 규정 안에 들어있는 여러 규정들이 과연 예산안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정하는 상원의 관례가 있어요. 규정이. 그게 뭐냐? 상원의 사무처장이라는, 이 사람은 선출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원의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산안에 들어있는 규정들을 이제 과연 예산안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근데 이 사무처장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례상 연방상원에서는 이 사무처장의 그 의견을 그동안 수용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동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다시 또 그럼 두 번째 안으로 2011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두 시민권을 주자라는 이제 영주권 등록 제도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레지스트리라고. 그거를 지금 그거는 1972년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받아요. 그거를 2011년으로 옮겨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자라는 안을 또 올렸는데 사무처장이 그것도 또 예산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자 단체들은 사무처장은 선출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한 적도 있었다. 상원에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민주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51대 50으로 통과시키자 라고 줄기차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50명의 의원들 중에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겠다, 사무처장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원이 좀 정확하게 밝혀진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의원을 압력을 넣어서 그 의원에게 그렇게 해서 50표를 만들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 넣어서 51표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연방 하원에서 새로운 이민법 개혁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상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임시 체류 허가라는 겁니다. 임시 체류 허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 11월 19일 이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이 결국 그 연방 예산 조정안인데요. 시민권 취득 방안 없이 통과시켰다 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임시 체류 허가라는 방식으로 2011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이 최고 10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런 이제 그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붙여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뭐 1000만 명에게 주는 법안, 그 다음에 2011년 이전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시민권 취득기를 준 법안, 이 모든 게 사무총장의 반대로 이제 이 암초에 걸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원에서 또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10년간의 임시 체류라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민권센터나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대로 통과가 되면 여전히 저희 민권센터는 이 10년간의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신청 대행 활동이나 도움을 드리는 활동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법안은 일부 이민자에게 노동 허가와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10년 기한이기 때문에 2031년 후에는 갱신이 안 돼요. 2031년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임시적인 구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많은 서류미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임시체류 허가를 신청을 해서 10년 동안 일하고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자가 추방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본인들 정보를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 10년 안에 아무런 다른 이민법의 변화가 없으면 10년 후에는 내가 추방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또 그 정한 군비액은 이 지금 예산 조정안의 거의 4.5배에 달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이 임시 체류 허가는 이민자들이 신청도 할 수 없는 여러 프로그램과 전쟁이나 다른 국가적인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표성은 거부당하면서 계속해서 세금은 내야 되고 착취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시민권 취득 방안이 없는 법안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연방상원이 진정한 변혁을 이루는 그런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표성 없는 과세는 말이 안 된다. 세금을 거둘 거면,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봉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시민권을 요구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최소한 미니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줘라. 이른바 영주권 등록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700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전체 서류 미비자는 1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700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11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 임시 체류 허가와 영주권 등록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는 물론 5년 동안 법적 보호가 제공되고 단 한 번만 갱산할 수 있어요. 총 10년이죠. 그러니까 2031년이면 없어져요. 반면 영주권 등록 제도는 시민권 신청을 할 때까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유롭게 여행도 못합니다. 임시체류 허가 제도는 따로 여행 허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수료도 575불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승인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영주권 등록 제도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요, 이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임시 체류 허가도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서는 각종 교육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주에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면 영주권 등록 제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면 연방이나 주정부의 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다음에는 건강보험이나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비슷해요. 영주권 등록 제도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한 10년간의 임시체류 허가를 받든지 간에 비슷합니다. 뭐 오바마 케어나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다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이 임시 체류 허가의 경우에는 따로 이 규정을 둬야 돼요. 정부가 이 규정을 두질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나 이 저소득층 등에 제공하는 뭐 생계 보조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영주권자도 어차피 5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슷합니다. 둘 다 5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 뒤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시 체류 허가를 받는 분들은 5년, 5년, 10년 그 이후는 끝인 겁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용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차이점인데요. 뭐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5년, 그 다음에 또 5년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해야 되는데, 또 신청 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470불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SSI라고 하죠. 이게 생계 보조비. 이거는 이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못 받아요. 물론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은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있고 뭐 5년 이상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를 했다면은 SSI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얼 아이디라고 이제 그 운전 면허증을 받는데 그 운전 면허증에 신분이 확인이 돼서 따로 여권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항공기를 타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 제도가 있잖아요. 임시 체류 허가 받은 사람들은 물론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이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민권센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 영주권 등록 제도를, 최소한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워싱턴 DC 집회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커다랗게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얼굴 사진하고, 또 뭐 딕 더빈 그 법사위원회에 이제 민주당 그 의장 사진하고를 붙여놓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박우정 씨인데요. 본인이 서류미비자입니다. 본인이 다카 신분이에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날 여기 여러 연방위원들이 와 있는 가운데 연설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 박우정 씨가 이제 이 연방 하원에서 비록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약 100여 명의 연방 하원들이 상원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상원에서 이걸 뒤집어라. 상원에서 이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51표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에 앞장선 것이 이 사진에 보이면 나오는 오카시오 콜테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연방 하원의원인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집회에 직접 나와서 이날 연설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워싱턴 DC에서 모였던 저희 민권센터 식구들이 다 같이 지금 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거는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임시 체류 허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뭐 요번 주 안에 사무처장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무처장의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민권센터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계속해서 영주권 시민권을 요구하는 시위와 활동을 벌일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위나 이런 집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방 그 의사당이 있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 지금 사무실을 차렸어요. 특별히 이번에 따로. 그래서 거기서 4명의 상근자가 일을 하면서 모든 연방위원들과 미팅을 요청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방식을 택하면은 민주당에서 본인들도 원하는 이민법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코치하는 그런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 작전을 쓰는 거죠. 밖에서는 시위하고 집회하고 저희들이 삭발식도 하고 그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동시에 의원들과는 만나서
저희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많은 의원들이 저희들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열심히 그렇게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은 진짜 최악의 경우 이제 뭐 제일 최악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은 이제 10년간의 임시 체류 허가라도 얻을 수 있게 되면 저희 민권센터에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성심성의껏 신청 대행 활동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그런 입법 개혁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동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연방의회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